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이번 주 2월 4일이었죠. 중국 관세 10%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출범한 지 약 보름 만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서막이 드디어 올랐죠. 그러면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겟인 중국 증시는 박살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단기간의 증시 상승은 우연에 불과하고 트럼프 정부 시절, 그러니까 중국 홍콩 지수는 박살이 날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중국 홍콩 주식이 트럼프 시대 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시작에도 홍콩 증시는 왜 오르는지, 트럼프 시대의 중국 홍콩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홍콩, 중국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용을 이번 영상을 통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 홍콩 주식을 매수하기 매우 좋은 시점이거든요. 앞으로 몇 번 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을 되돌아봤을 때 2025년 2월에 10년의 부자 얘기 듣고 중국 홍콩 주식 관심 가지게 되어서 투자했는데 그때 그 영상 보기 잘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간의 이벤트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7일이었던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당선된 지 20일도 안 있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때리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하고 취임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백악관을 통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5년 2월 1일에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날 이제 긴급하게 멕시코, 캐나다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서 한 달 유예가 되었고 중국은 유예를 받지 못하고 2월 4일부터 관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 노란색 아니 빨간색 한 부분이 이제 그 각 이슈들이거든요. 보시면 이 트럼프가 이때쯤에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하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안 좋겠구나 싶어서 이제 홍콩도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빠지기 시작했는데 웬걸 11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비실비실 거리다가 트럼프 취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자 멕시코, 캐나다 관세 유예되고 중국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더 많이 올라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거 관세 중국한테 안 좋은 건데 왜 중국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중국 홍콩 증시가 이제 오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의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즉 급진적 관세가 없구나에 대해서 이제 중국 홍콩 투자자들이 안도를 하면서 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사실상 4년 동안 길게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60%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야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고율 관세 때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약속된 사항을 바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었는데 11월 26일 날 나온 얘기는 10% 관세가 언급되고 그리고 취임 후에도 취임 직전에도 취임과 동시에 관세 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었는데 취임 때도 그런 것이 없고 그 후에 나온 얘기도 10% 그리고 실제 실행도 10%가 된 거 보고 처음부터 고율 관세를 때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점차 높여가는 것이구나라는 거에서 어찌 보면은 시장이 안도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 시대에 중국 주식은 홍콩 주식은 박살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연 트럼프 정부 중국 주식은 박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제가 이제 2025년 전망이라고 해서 올린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이거든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때 저는 중국 제재에 대한 위험성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좀 더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중국 제재는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정부가 나을 수 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통해서 이제 다 같이 제재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정부는 이 동맹들에게도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독자 제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중국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 대한 복편 관세. 지금도 나올 때 중국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멕시코, 또 캐나다도 같이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를 때릴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나왔지만은 대중국 관세가 사실상 인플레 부담 때문에 크게 올리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나라도 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렇게 중국에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문제를 보지 않고 수익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시진핑 또한 정치적으로 이미 공고한 위치에 서게 되었으니 자신의 장기 집권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보다도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2025년 전망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동안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본 상태에서 말씀을 또 드리면 1개월간의 진행상을 보니까 트럼프의 노선이 좀 더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잠재적인 경쟁자인 중국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 상대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자국의 손실까지 감내할 의향은 없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든 제끼고 좀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내가 좀 아프더라 하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을 확실히 제거하겠다. 경쟁자가 아니게 만들겠다. 할 생각이 트럼프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현재 미국의 인플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높은 관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관세에서 차근차근 높이는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중국 자체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싶으면 내가 좀 아플지언정, 내가 인플레로 좀 힘들지언정 관세를 확 높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발표 때도 나왔었지만 중국 제재 나왔을 때 항상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도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대하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한다는 거. 그리고 중국 제재에 대한 연대 노선이 사실상 포기되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조건이면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 아직 시진핑이랑 통화한 적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직 때가 아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해가지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지 노선을 가지고 지금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반면에 바이든 때 보시면 사실상 바이든이 부통령 때 트럼프와도 바이든이 시진핑과도 친분이 있고 했었었는데 바이든이 정작 대통령이 된 후에는 4년 동안 시진핑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있다 하면은 블링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만난 바로 뒷날 미국과 중국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블링컨이 발표한 그 다음날 바이든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게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바이든의 머릿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은 노선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노선이 다른 중국과 협상을 이어갈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미국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노선이 다르더라도 중국과는 협상할 의향이 있다. 그 협상이 미국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혹시한다. 중국에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자기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면 그 협상에 타결할 수 있고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간의 진행상까지 더 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동맹국들을 모두 동원해서 자국을 제시하는 것보다 어찌됐든 독재 제재에 불과하고
그 독자 제재마저도 미국의 적당한 이득을 잘 준다고 하면은 자신의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훨씬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풀어나가면서 이런 경제 관련된 얘기도 잘 풀어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주식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말이 세고 트럼프의 협상 방식 자체가 뭔가를 질러놓고 제재한다고 크게 얘기를 질러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지를 때마다 중국이 크게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제재식 때마다 조정을 보이면서 우상향할 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과 바이든 정부 시절 홍콩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좀 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1기 시절의 홍콩 항생 지수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2017년도에는 그때까지 중국 드레이가 그게 강하지 않았으니까 항생 지수가 쭉 올랐습니다. 요거 거의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쭉 올랐죠. 그러다가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서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서로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렇게 서로 힘겨루게 하다가 2019년 12월 미중 1차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이렇게 홍콩 항생지수도 올랐는데, 문제는 2019년 12월이었죠.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하락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을 견디고 있다가 돈풀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돈풀기로 인해서 드디어 항공도 다시 오르는 찰나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트럼프가 잘리고 바이든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정도 상승이 되었고, 이 뒤에 것까지 트럼프 정부로 보게 된다면은 25%, 28,800까지 갔으니까요. 25% 상승을 트럼프 정부 시대에 하였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정부 시절을 보면요, 이때에 이어지는 것인데, 트럼프가 너무 중국 때리고 힘드니까 이제 트럼프 때는 힘들었지만 바이든이 오면은 중국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 돈풀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라서 늘었는지, 요거를 바이든 때문에 오른 거라고 볼지는 이제 보시는 분의 이제 판단에 있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희망의 찬가를 부르듯이 초반에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31,000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내리 3년 동안 쭉 미끄러지는, 물론 더 미끄러진 때도 있었지만은 쭉 미끄러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내리꼬라 박다가 2024년에 들어와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홍콩 지수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시작할 때 28,000에 시작했다가 21,000까지 미끄러졌어요. 이거 10월이든 현재든 21,000 정도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11월 잡든 2024년 11월 잡든 2025년 1월 잡든 결국 25% 정도 하락한 것이 바이든 정부 시절 홍콩 항생지수의 모습입니다. 특히 더졌던 이 시점은 시진핑이 장기 접견해가지고 후진타워 잡아가던 그 날입니다. 그때 아유 박살이 났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찌되었던 바이든 정부 시절에 중국 상승을 예상했죠. 사람들이 중국 주식 오를 것이라고 보고 지수 올랐는데 초반에만 그랬고 결국은 하락으로 끝이 났고, 트럼프 시절에 보시면 이때 트럼프가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끝났으니까 좋은 날 올 거라는 생각하면서 올랐죠.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 시절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트럼프가 중국 제재 심하다 조정을 보이겠지만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중국 정부에 나은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도 덜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도 나아질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제재 심하다 조정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지만 제재가 길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중국 주식에 꼬라박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이기 때문에 워낙 저점이라서 이게 트럼프 정부 때 그래 안 됐어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정부 때 나아지겠지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시간이 오겠지 하면서 그냥 우상향할 때까지 보유를 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지금 홍콩 지수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오른 21,000도 미중 갈등 시대 최저점보다 낮은 지점에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요 지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오른 이 지점도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진 이 지점, 이 미중 갈등 때 최고 떨어졌던 시점보다도 지수가 낮아요. 그만큼 저점이기 때문에 이건 저점 매수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부양책을 쓸 것 같아요. 예,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은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는 경제도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 부양책으로 대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중국 위안화 대비 지금 달러 지수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책이라든가 제재를 경감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튀어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주식이 튀어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걸 피해서 더 저점에 사기 위해서 엑시트하기보다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침공공 같은 이제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요거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대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든 이전에 엑시트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 큰 대형 변수가 아닌 이상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환율 문제로 제재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점에서 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주식을 파는 것은 안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주식을 좋게 보는데 그럼 어떤 주식을 니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올렸었지만 KUF를 제가 이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중국 기술주에 홍콩에 상장된 50개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항생 엔터프라이즈 ETF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만 한정되지 않고 뭐 은행주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이제 미국 지수로 비교를 한다면 KUF은 약간 나스닥 같은 개념이고 항생 엔터프라이즈는 S&P라고 생각하면 좀 더 생각하기 편하실 거예요. 다만 KUF 말고도 다른 기술주도 있지만 이거는 큰 대형 50주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주보다도 좀 더 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KUF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재 시마다 조정을 보이면서 오를 거기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쭉 되는 게 아니고 등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 때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기 위해서 YINN 그러니까 홍콩 세배 ETF 홍콩 지수 세배 ETF는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렇게 반복해서 좀 더 수익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KUF를 좀 더 매수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서 안 팔고 쭉 가는 거는 KUF로 하고 YINN은 사고 파는 방식으로 두 가지 주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제가 좀 더 사고 싶고 SMIC는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 주식이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 무슨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제재하면서 어떤 반도체는 아예 팔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식으로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중국 SMIC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다시 보인다면은 좀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은행주도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2021년 정도부터 이제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락할 때가 제가 전체 주식 말고 알리바바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러다가 점점 더 하락이 심해지면서 이제 가치주로서의 좀 장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 중국 주식을 많이 담았어요. 많이 담았는데
이렇게 쭉 떨어진 시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 하락하는 하락장의 시점이었지만은 장기 하락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이제 미국이랑 비등비등하거나 미국보다도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단순히 바이앤홀드로 접근하기 더 쉬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높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너무 높은 가격이 부담이 돼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좀 생겨서 더 오를 주식이었지만 중간에 판 주식도 있었고 아무래도 과잉되다 보니까 너무 고평가된 주식을 사서 손해본 것도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중국은 이제 워낙 이제 저평가였고 이게 제대로 된 평가 받을 때까지 안 판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고 안 보게 돼요.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바이앤홀딩 전략을 좀 더 굳건하게 유지하게 되면서 그게 좀 더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저점에서 비해서 약간 오른 지점이지만 이건 전체 지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상 대형 기술주는 이렇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오르는 지수조차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된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지수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제 중국 홍콩 주식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중국 홍콩에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이제 물론 얼만큼 기다릴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본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주식이 언젠가, 이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올해가 아닐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트럼프 정부가 끝난 다음 정부 시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 이제 제 가격을 찾는다고 사이클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현재의 중국 홍콩은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안 하신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금 이렇게 지금 시진핑 독재가 있고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라서 정치로 불안하고 우리가 안 맞는 뭔가 이상한 체제, 독재 시대에서 경제 CEO가 마음에 안 들다고 이 사람을 해외에 내쫓아서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정부가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경제에 있는 기업인들이 움직여? 이런 이질적인 정치 체계, 그리고 중국이 정말 괜찮을 것인지, 이런 미국이 제재에서도 괜찮을 것인지 불안한 전망,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에 지금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향후 영상에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